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8월 2일이었어요. 한 남성이 딸을 유괴한 지 일주일 만에 체포됩니다. 이 이혼 후에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납치해서 볼티모어라는 다른 도시로 도망가서 그곳에 숨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딸을 데려가고는 이 딸이 다른 사람 눈에 띌까봐 딸의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고 남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자신의 이름 클라크 록펠러 대신 칩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이 딸을 찾는다는 내용이 TV 방송이며 신문이며 라디오며 다 퍼지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있는 걸 한 제보자가 보게 되고 제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가 체포 당시에 사용하던 이름은 바로 클라크 록펠러예요. 이 록펠러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시작한 잡지식이라는 컨텐츠에서도 다뤄본 적이 있었고요. 미국 최고의 재벌가 록펠러, 혹시 그 집의 후손이란 얘기인가요? 체포 당시 자신의 이름은 클라크 록펠러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그의 존재는 아주 미스테리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름, 직업, 학력, 출생신분까지 다 속이고 계속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의 진짜 정체는 완전 정반대였던 거예요. 자, 여기 그의 어렸을 적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요, 본명이 크리스찬 게르하르츠 라이터라고 해요. 독일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죠. 평범한 교환학생으로요.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독일 유학생 크리스찬 게르하르츠 라이터는 유령처럼 사랑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화려한 사기 행각이 시작됐죠. 사실 그는 페인트공 아버지와 재봉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이름을 크리스찬 라이터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코네티컷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사비오 가족이라는 분 집에서 하숙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 무례한 행동으로 이 가족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숙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길로 곧바로 다른 주로, 위스콘신이란 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곳에서 미국인 여성 에미 저실드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둘은 바로 결혼식을 올려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사랑에 빠졌냐고요? 사실 그의 목적은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미국 영주권, 소위 그린카드라고 불리죠. 그걸 취득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이후에 크리스찬 게르하르츠 라이터 또는 크리스찬 라이터로 이름을 바꾼 이 남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산 마리노였어요. 1982년이었는데요. 크리스토퍼 치케스터라는 이름의 굉장히 점잖은 영국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부유한 동네였던 산 마리노에 그가 나타나게 된 거죠. 당시에 그를 알고 지냈다던 한 사람이 말하기에 그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하면서 명함을 건넸는데요. 그 명함에는 마운트배튼 경의 13대 후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귀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그 미국인들에게 영국식 발음을 구사를 했고요. 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수상한 점도 있어요. 아니, 뚜렷한 수입이 없는 것 같았는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던 것 같았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풍쟁이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렵 그가 독일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 이름이 너무 길고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그냥 치케스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자신이 가명을 쓰고 있는 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가 1985년에 새 들어 살고 있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 부부의 존과 린다 소후스라는 부부였는데 어느 날 이들이 실종된 거예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떠났는데 그 이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 집에 살고 있던 치케스터는요? 한두 달 후에 주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는 산마리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렇게 이 부부가 실종되고 나서 약 10년 동안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런데 그중 남편 존 소우스가 발견된 건 지난 1994년이었어요. 새로 이 집에 이사 온 집주인이 뒤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사람의 유골이 잔뜩 들어있는 플라스틱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사건 현장이에요. 땅을 파고 있었고 플라스틱 가방을 발견하게 되죠. 경찰 수사 결과 이 유골은 존 소우스, 여기 있는 남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부인 린다는요?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예요. 자, 시신을 찾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87년이었어요. 이번에는 크리스토퍼 크로라는 이름의 주식 중개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부유층이 속해 있는 그 요트 클럽 아시죠?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전 TV 프로듀서 겸 할리우드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자신은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했고 영화 라스트 모히칸의 제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변에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부자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 요트 클럽에서 알게 된 한 지인을 통해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죠. 인생 참 쉽죠? 하지만 그의 사기 행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주식 중개인 증명서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걸 미국에서는 사회보장 번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보장 번호를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어떤 번호를 넣었는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번호가 유명한 연쇄살인범 데이비드 벌코위츠의 번호를 거기다가 넣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해고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여러 경호회사 또 그 외의 회사들을 옮겨다니며 일하다가 1988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라지게 됩니다. 동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남미로 납치를 당하셨어요. 제가 몸값을 지불하러 지금 당장 남미로 가야 돼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다 있죠? 하지만 다음날 경찰들이 회사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로크를 찾게 되죠. 이유인즉슨 며칠 전에 한 중고차 회사에 크리스토퍼 크로라는 남성이 바로 이 남자 존 소우스 소유의 차를 팔려고 전화를 걸어왔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크리스토퍼 크로라는 사람이 존의 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사람은 그 다른 크리스토퍼랑 있었던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찰의 추적을 미리 감지한 크로는 이미 숨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이름을 클라크 록펠러라고 위장한 건 1993년부터였어요. 뉴욕으로 무대를 옮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저는 17살에 예일대를 졸업했어요. 천재 물리학자로 불렸죠. 그래서 한때 정부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에서 조금 참여도 하기도 했고요. 순간 그는 미국의 엄청난 엘리트로 둔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스턴과 뉴욕의 상류사회에서 자신의 그 성이 록펠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록펠러 가문의 일원이다 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풍까지 말을 해요. 내가 부르면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바로 뉴욕에 와서 저랑 저녁 식사할 수 있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요. 자, 그렇게 뻥을 치고 다니던 그가 1994년 하버드 대학 출신의 산드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는 이제 그녀를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했고 결국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속인 채 딸을 낳았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게 돼요. 하지만 부인이 모를까요? 남편이 이 록펠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이 가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 끝에 이 자신을 록펠러라고 얘기하는 이 크리스토퍼는 약 10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딸의 양육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딸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굉장히 예쁜 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당신의 진짜 존재가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그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는 1993년 이 뉴욕에 와서 자신을 클라크 록펠러라고 소개하기 이전의 시절은 다 까먹어버렸다고요. 어린 시절 잘한 일, 독일에서 잘한 거, 뭐 주식 중개인으로 일한 거, 뭐 캘리포니아에 있던 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기 행각은요, 사실 여러 사람의 증언과 정황을 바탕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 독일 가족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갔던 내 아들 크리스탄 게르하르츠 라이터가 맞다고 확인을 했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지문이에요. 지문까지 확인했어요. 맞아요, 그 사람 맞다고요. 자, 본명 크리스찬, 이 사람은요, 독일계 이제 이민자였고 양육권의 분쟁 끝에 결국 자신의 딸을 무단 납치한 혐의로 투옥됩니다. 그런데 형이 끝나갈 무렵에 무려 25년 동안이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바로 이웃집 남자 살해 사건, 존 소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7년형을 받았고요. 현재까지도 캘리포니아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이게 그의 현재 모습이에요. 한 남자의 정말 마음대로 이름 바꾸기 인생은 너무도 미국에서 유명해서 미국의 TV 그리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에 와서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믿는지 모르겠어요.